안녕하세요. 이번 섹션에서는 컴포넌트의 메모리인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는 종종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폼 양식에 입력을 하면은 입력 필드가 업데이트 되어야 하고, 이미지 캐러셀에서 다음을 클릭하면은 표시되는 이미지가 변경이 되어야 하고, 구매를 클릭하면은 제품이 장바구니에 담겨야 하는 등의 앱에서 상태가 변경이 되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컴포넌트는 이제 현재 입력값, 현재 이미지, 장바구니 등을 기억을 해야 이제 장바구니가 더 늘어나면은 그 상태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컴포넌트별 메모리를 모두 다 상태라고 합니다. When a regular variable isn't enough라는 부분은 이제 이 컴포넌트의 내부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지역 변수를 사용했을 때 이게 충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이 갤러리라는 부분에서 지역 변수로 인덱스를 사용했고, 여기 핸들 클릭이라는 부분에서는 인덱스를 1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에서는 이 JSX를 이런 형태로 반환을 하고 있는데, 이 핸들 클릭이 실제로 인덱스를 증가시키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밑에 콘솔 로그 인덱스를 해서 제가 만약에 넥스트를 눌렀을 때 이 아래에 보시다시피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긴 하겠지만, 이제 화면에는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지역 변수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이 컴포넌트를 렌더링, 즉 갤러리 함수를 다시 실행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실행이 된다 한들 이 지역 변수는 다시 0으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어떤 렌더링 간에 지속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필요합니다. 결국 저희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지역 변수는 렌더링 간에 지속되지 않는다. 즉, 이 갤러리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4번 라인은 무조건 다시 초기화가 된다. 라는 부분이고, 리액트가 이 컴포넌트를 두 번째로 렌더링 할 때,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함수를 실행할 때 처음부터 그리기 때문에 로컬 변수에 대한 변경 사항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또 로컬 변수를 변경을 해도 렌더링이 트리거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액트가 렌더링을 예약하지 않습니다. 로컬 변수의 변경은 그냥 로컬 변수의 변경일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컴포넌트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 새로운 UI를 그리려면은 렌더링 간에 어떤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바뀌었을 경우에 리액트를 트리거해서 새 데이터로 이 컴포넌트를 밑에 부분 JSX를 다시 그려주는 리렌더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useState 훅은 이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렌더링 간의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상태 변수입니다. 렌더링이라는 거는 이제 함수의 실행인데, 그 함수의 실행이 몇 번이건 되던 간에 이런 지역 변수처럼 초기화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1로 바뀌었으면은 다음 렌더링에서는 1, 다음 렌더링에서는 2, 그러니까 또 2로 바뀌었으면은 다음 렌더링에서는 2, 이런 식으로 렌더링 간에 이런 변수가 지속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하기 위해서 리액트를 트리거하는 상태를 설정하는 함수,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상태를 바꿀 테니까 이 컴포넌트를 다시 그려줘. 그러니까 이 부분 바뀐 UI를 그려줘 라고 리액트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알릴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useState 훅을 한번 써보면은
파일 상단에서는 이제 import use state from react를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 인덱스를 이런 형태로 바꿔치기 합니다. const index 그리고 set index use state. 여기서 인덱스는 상태 변수라고 말을 할 수 있고 set index는 세터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문법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을 구조분해 할당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useState에서 반환된 배열에는 무조건 항상 정확히 두 가지의 항목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상태 변수, 그리고 여기는 상태 변수를 변경하는 함수. 그거를 이제 갤러리 컴포넌트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제 핸들 클릭이 일어날 때 인덱스를 업데이트하고 이제 리액트는 이 컴포넌트를 다시 그려줍니다. 다시 그려주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set 인덱스가 1이 되어서 이제 다음번에 이 갤러리를 실행할 때는 인덱스가 1이 되어서 1이 되고 또 핸들 클릭을 누르면 다음번에는 2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리액트가 이제 지난번에는 0이었고 이제 다음번에는 1이니까 그 계속 렌더링 간에 변하는 상태 변수를 기억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만약에 누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use 어쩌구가 뭐냐, 이거는 이제 리액트에서 함수 컴포넌트에서 중요한 개념인 훅입니다. use state와 같이 use로 시작하는 다른 함수를 훅이라고 부릅니다. 훅은 이제 어, 렌더링 되는 동안 리액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렌더링 되는 동안이라 함은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훅을 통해서 리액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리액트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태도 리액트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이고 나중에 다른 훅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유즈 어쩌구로 하는 걸 정리해 보면은 이 훅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약간 제약이 따르는데 먼저 컴포넌트의 최상단에서만 호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래에서도 설명할 텐데 또 조건문과 반복문 또는 중첩함수 내에서 훅을 호출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고, 훅은 함수이지만 컴포넌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선언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유즈 스테이트처럼 이제 렌더링 간에 지속되는 어떤 변수를 정의하는 무조건적인 선언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파일 상단에서 모듈을 임포트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컴포넌트 상단에서 리액트의 기능을 use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use state를 호출하면은 이 컴포넌트가 무언가를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리액트에게 알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use state의 유일한 인수는 상태 변수의 초기 값입니다.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마다 use state는 무조건 두 가지 값을 반환하는데, 첫 번째는 저장되어 있는 상태 변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초기 값을 던져주겠지만 이 초기 값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실행될 때는 업데이트된 상태 변수를 갖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et state, 즉 상태 변수를 업데이트하고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하기 위해서 리액트를 트리거할 수 있는 state setter 함수입니다. 이 렌더링이라는 걸 다시 좀 분석을 해보면 컴포넌트가 처음에 렌더링 되면은 인덱스의 초기 값에는 이제 use state에 0을 전달했으므로 0이랑 set index를 반환해주고, 만약에 제가 버튼을 클릭해서 상태 set index 플러스 1 이 함수를 호출했을 경우에 이제 지금 인덱스는 0이니까 set index 1이 호출이 되고
이것은 이제 리액트가 인덱스가 1임을 무조건 기억합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한번 함으로써 UI에 제대로 그려줍니다. 1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렌더링에서는 리액트는 여전히 useState 0 이 함수를 실행하지만 이제 1로 제가 값을 바꾼 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 값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giving a component multiple state variables. 그러니까 하나의 컴포넌트에 원하는 만큼의 개수의 상태 변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태 값은 뭐 자바스크립트 밸류가 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뭐 핸들 넥스트 클릭을 해서 인덱스를 증가시키거나 핸들 more 클릭을 해서 set show more을 이제 불린 값을 변경한다던가 이런 로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set state는 렌더링을 트리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동작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상태를 어떻게 배분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 만약에 서로 관련 없는 이 위의 예제와 같은 요런 경우에는 상태 변수를 여러 개 갖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서로 같이 업데이트 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근데 두 개가 같이 변경된다거나 이제 같이 다니는 경우에는 상태 변수를 객체로 갖거나 어떤 같이 하나로 묶어주는, 여기 보시면은 단일 상태 변수로 만드는 것이 좀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나눠 놓으면은 두 개를 계속 셋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객체로 합쳐 놓으면은 한 번만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ow does React know which state to return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use state가 뭐 렌더링 간의 상태 변수가 지속적으로 변할 텐데, 함수 컴포넌트가 계속 실행되는 동안 어떻게 변경된 use state의 값을 기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약간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se state 호출이 참조하는 상태 변수에 대해 정보를 수신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즉 뭐 use state는 초기 값만 주고 다음번 렌더링 때는 어떻게 변경된 렌더링된 값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use state는 어 그거를 이제 좀 알기 위해서는 이 약간 훅의 설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간결한 구문을 사용하기 위해 훅은 동일한 컴포넌트의 모든 렌더링 안에서 안정적인 호출 순서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컴포넌트의 렌더링 간의 훅의 호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즈 스테이트 1, 2, 3이 있다면 그 순서는 매 렌더링마다 1, 2, 3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스럽게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유즈 스테이트가 실행되고 안 실행되고 하면은 그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건문이나 어떤 반복문 내에서 훅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리액트는 내부적으로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 상태쌍의 배열을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어떤 상태의 배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상태의 배열은 그 컴포넌트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매 렌더링마다 그 외부에 있는 상태를 가져와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렌더링 전에 0으로 설정된 현재쌍 인덱스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 코드를 보면서 이해해 볼 건데,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유즈 스테이트를 호출할 때마다 리액트는 다음 상태쌍을 제공하고 인덱스를 증가시킨다. 리액트 훅은 마법이 아니라 배열일 뿐이다. 이 예제는 이제 리액트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유즈 스테이트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 훅이라는 어떤 배열이 정의되어 있고, 이 배열에는 각각의 유즈 스테이트
그러니까 바나나는 값에 대해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훅에 대한 값은 뭐, 두 번째 훅에 대한 값은 뭐,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훅의 인덱스. 그러니까 유즈 스테이트 1, 2, 3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 2, 3에 1, 2, 3을 이제 각각 여기 넣을 건데 그거를 가리키는 인덱스가 필요하니까 인덱스까지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즈 스테이트의 함수에서는 이 current 훅의 current 인덱스로 접근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쌍이 있다면 current 훅 인덱스를 증가시키고 다음 훅을 가리키게 하고, 그다음에 페어, 그러니까 페어는 이니셜 스테이트 그다음에 뭐 셋 스테이트에 대한 배열인데 그거를 반환합니다. 페어가 있다면 반환하겠지만 페어가 없다면 초기 값으로 그 상태를 만들어주고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함수까지 만들어서 페어를 여기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함수에서는 다음 상태를 받아서 그 상태를 업데이트 친 후에 실제 돔에다가 반영시킵니다. 이런 동작이 이제 반영시킨 다음에 이 밑에 부분에서는 그 페어를 컴포넌트 훅스 커런트 인덱스에 저장을 해주고 인덱스 하나 올려주고 그대로 페어 반환해줍니다. 그러니까 훅이 약간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유즈 스테이트뿐만 아니고 유즈 이펙트 모든 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훅을 차곡차곡 쌓는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state is isolated and private 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상태는 화면의 컴포넌트 인스턴스에 대해 로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동일한 컴포넌트 두 개를 렌더링하면, 즉 여기서 갤러리라는 걸 두 개를 렌더링했는데 이 두 개를 렌더링하면 각각의 복사본이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남습니다. 즉, 둘 중 하나를 변경해도 다른 하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컴포넌트 두 개 있으면 각각의 상태는 독립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에서는 이전의 갤러리 컴포넌트는 로직을 변경하지 않고 두 번 렌더링 됐습니다. 네, 두 개가 렌더링이 됐죠. 근데 각각의 갤러리 안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봤고 이때 이 상태가 내부의 하나하나가 각각 독립적이라는 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상태가 모듈 상단에서 선언할 수 있는 일반 변수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라는 게 그냥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상태, 그냥 일반 변수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상태는 특정 함수 호출이나 코드 위치에 연결되지 않지만 화면의 특정 위치에 로컬이다. 이 말은 이제 이 컴포넌트를 하나를 렌더링 하면은 얘는 각각의 상태를 로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변수와의 상태의 차이고, 두 개의 갤러리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면 상태가 별도로 저장이 된다. 그다음에 또한 페이지 컴포넌트가 갤러리 상태 또는 갤러리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이 페이지가 이 내부에 상태가 있는지 또한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선언한 거죠. 이렇게 선언적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따라서 그냥 리액트는 이런 컴포넌트를 선언하면은 갤러리 내부에 있는 어떤 상태들은 선언한 코드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제 프롭스와 달리 상태는 그것을 선언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완전히 비공개이다. 부모 컴포넌트는 하위 컴포넌트의 상태를 변경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컴포넌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컴포넌트의 상태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컴포넌트의 상태는 고립이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갤러리에서 모두 상태를 동기화 상태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변경되고 싶다 그러면은 같은 상태를 가져야 한다면 리액트에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공식 문서에도 나올 텐데, 다음 부분에서 나올 텐데 이
자식 컴포넌트에서 상태를 제거하고 가장 가까운 부모 컴포넌트의 상태를 끌어올리는 방법, 즉 스테이트 리프팅 업, 상태 끌어올리기라는 리액트의 가장 많이 하는 어떤 리팩토링 기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해서 두 컴포넌트가 같은 상태를 공유하게 하면은 그 상태가 바뀌면 두 개의 컴포넌트가 모두 다 렌더링 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상태 끌어올리기, 스테이트 리프팅 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컴포넌트가 렌더링 사이에 일부 정보를 기억해야 하는 경우 상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 렌더링마다 기억되는 변수는 로컬 변수가 아닌 상태 변수이다. 그 다음에 상태 변수는 use state 훅을 호출하여 선언이 된다. 훅은 use 뭐로 시작하는 스페셜한 함수이다. 상태와 같은 리액트의 기능에 연결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훅은 임포트 구문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use state를 포함한 훅 호출은 컴포넌트 또는 다른 훅의 최상위 수준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if문 또는 조건문 같은 거를 쓰면 안 되죠. 훅을 사용할 때는 최상단 레벨 호출.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use state 훅은 현재 상태와 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값상을 반환한다. 무조건 두 개를 반환하죠.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상태 변수를 가질 수 있다. 뭐 100개도 가질 수 있죠. 같은 컴포넌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고, 그 컴포넌트의 상태가 같이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이 묶어주는 게 좋고, 다 각각 개별 업데이트 되는 상황이 많으면 각각 상태를 분리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상태는 컴포넌트에 대해 비공개이다. 두 곳에서 렌더링하면 각 복사본이 고유한 상태를 갖는다. 이거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스테이트 컴포넌트 메모리라는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